오늘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서 최대의 이슈죠.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요거를 얘기하려면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핏이 왜 장기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론이죠. 이 버핏이 장기 투자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 근데 저는 좀 요거와 다른 얘기를 할까 해요.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핏이 처음에 어떤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해갔으며 뭐 요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버핏이 처음에 이 투자를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를 제외하고 이제 워렌 버핏 이 사람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이제 현명한 투자자, 투자하는 사람들의 바이블 같은 거죠.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 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판을 계속 개정해 나가면서 썼는데, 이 사람한테서 이제 수업을 듣고 뭔가 가치 투자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가치 투자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요걸 가지고 이제 저 PER, 저 PBR 이런 주식을 이제 선호하게 됐죠. 흔히 말하는 담배꽁초. 요 투자를 하다가 1번, 두 번째로 되게 된 게 이제 버핏이 지금 파트너인 찰리 먼거를 만나게 되고, 요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많은 투자 경험이 있었겠죠. 요거 하면서도 뭐 여러가지 시스캔디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험사나 어쨌든 요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버핏은 파트너십이 점점 커져 가지고 금액도 커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 스타일이 변모해 나가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장기 투자는 왜 하는 걸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투자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 투자가 2002년이었나? 요때 너무 싸다고 해가지고 한국 투자를 산 적도 있고,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요 시기에 요때에 있고 싶다, 요 시기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자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요거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10억, 그러니까 이게 1 밀리언 달러 혹은 한 100억 선까지 있으면 자기는 1년에 50%도 낼 수 있다. 그런 거 같다 얘기하다가 다시 말을 고쳐서 확신한다, 뭐 이런 어떤 어투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분명히 장기 투자로 20% 이상의 마디스트한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자기가 투자할 때 신났을 때는 요때랑 요렇게 금액이 작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 그리고 요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되게 배치되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자, 되게 좋은 회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 워낙 상품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뭐 이거에 대한 예시로 몇몇 뭐 이렇게 꾸준히 주가가 오른,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를 게 아니라 올라온 회사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들면서 이런 거를 장기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요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버핏이 이거 얘기와 아까 50% 얘기는 너무 다른데, 50% 얘기는 너무 다른데 왜 이런 얘기가 있냐 했을 때,
그가 옛날에 추구하던 방식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왜 이걸 변했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변했던 거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금액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이 어떤 작은 스몰 캡,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스몰 캡에다가 제가 이제 매니저로 있었을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스몰 캡 투자를 하면 주가를 이게 싸다고 생각할 때 요걸 사면서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국면에 사면은 좀 이런 효과가 덜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내가 팔아야겠다 하는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위에서 팔면은 내리면서 또 팔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비중이 너무 클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0억을 굴린다 혹은 1조를 굴린다 이런다면 이 스몰캡을 다양하게 많이 사야 될 뿐더러 그 스몰캡들이 요 사이밖에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설정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거였는데 요 갭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한계에 부딪히죠. 내가 원래 하던 스타일하고 다르게 배트를 다르게 지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첫 번째, 수익률 저하가 생기죠. 두 번째, 이게 분산 투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캡을 못하게 되고 라지캡을 하게 되는데, 라지캡을 하게 됐을 때도 요거를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프릭셔널 코스트라고, 이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나 차익 세금에 대해서 내게 되니까 이제 버핏도 고민을 한 거죠. 이제 금액은 내가 뻔히 커질 걸 아는데 이러다 보면 요 수수료만 엄청 나가겠구나.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수익률 저하 문제도 생기고 내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이제 나를 주시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따라 사는 사람도 많고, 내가 팔았다 하면 소문나서 떨어지고 뭐 이런 고민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디테일은,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이거를 이게 최고다, 최고의 방법이다 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장기 투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우리가 사실 이 유튜브를 이제 만약에 정말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된다 하더라도, 모수가 많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듣는 사람이 뭐 100억 이상, 100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1000억 이상 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이 다 뭐 몇천에서 뭐 1, 2천, 1, 2천에서 뭐 많게는 몇억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대부분 투자를 할 텐데, 이렇게 하는 투자 입장에서 이 장기 투자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자, 장기 투자 올라온 거 봐라. 뭐 10년에 요렇게 해서 뭐 10배가 났다. 혹은 20배가 났다. 이거 봐라. 요거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나는 1억을 사서 20억을 벌지 않았을까? 저도 예전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뭐 지금도 안 중요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사로잡혀 있다가 좀 스타일을 바꾼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점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장기 투자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될 거다 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죠. 20억. 근데 잘 생각해보면 26%가 제가 기억하기로 1년에 26% 내면은 10년에 10배를 내는 수익률입니다. 근데 50%를 아까 말했던 버핏이 말했던 그걸 내면은 1년에 50%를 낸다. 10년에 몇 배인 것 같아요? 10년에 56배인가 57배가 나와요. 그럼 이거 되게 재밌는 게, 한 종목을 선택해서 56배가 나오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나요? 물론 1년에
50%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도 어렵죠. 대부분 사람들은 20%, 30%가 맥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어렵지만 요런 거를 찾는 거 하다못해 아까 말했던 20배 혹은 10배 요거를 찾는 게 쉬울까요? 이거는 지나고 보니 달성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딱 잡아서 요렇게 가는 이 10배 기간 동안 안 팔기도 어렵지만 이 종목이 정말 그 기대에 부합해서 계속 성장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내는 게 연속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왜냐면 어쨌든 10배를 내고 나면 또 다른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종목이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게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더 많은 기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렇게 안 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저렇게 긴 성장을 한다는 게 참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주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저도 투자에 진입했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 거 찾아야지. 10루타. 피터 린치 책에도 이제 막 10루타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루타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1년에 20, 30%를 내도 이거는 10년이면 10루타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50% 내면 56배입니다. 1년에. 이렇게 하면 10년 전에 1억을 넣었으면 이 방식을 계속했으면 56억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도 요 사이에 있겠죠. 아까 10억에서 26%가 10억이니까 요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론부터라고 하기에는 이미 얘기를 많이 했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다. 그렇다고 막 단타를 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거를 꾸준히 사서 찾아서 이 적정값에 계속 파는 거를 반복을 하면 사실 이 50%라는 것도 만약에 정말 내가 1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 사실 한 종목에 넣어도 되거든요. 이게 전 또 분산 투자가 과연 답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럼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분산 투자도 사실은 필요 없다고 봐요. 뭐 5천만 원 있어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요 정도 금액이면 다시 노동소득으로 이걸 축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좀 어렵겠죠. 이거를 만약에 한 종목에 넣었다가 큰 실패를 보게 되면은 성과가 이제 굉장히 무너지고 다시 쌓아나가기 어렵겠지만 적은 금액일 때는 분산 투자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요거를 20% 1년에 20%를 두 번만 해도 20% 내외를 두 번만 해도 거의 50%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기에 20%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 20%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종목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안 좋은 국면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과매도가 나오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쫙 빠지거든요. 요것만 사가지고 이렇게 다시 쳐 올라가는 요것만 먹어도 20%는 충분히 먹습니다. 물론 이거를 50%나 100% 먹겠다 하면은 사실 요 주가가 보통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회복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과매도 구간만 잡아도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20% 충분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년에 두 개만 찾아도 50% 내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2020년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0%가 아니라 뭐 3배, 4배도 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평상시라면 이 정도는 어렵고요. 저는 50%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금액으로 하는데 50%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장기 투자 나는 홀딩 해야지. 문제는 이거를 버핏도 만약에 자기가 우리랑 같은 출발점에 서서 10억을 쥐고 있다. 절대 지금처럼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커진 금액을 운용하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개량한 거지 그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하는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적은 금액일 때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적정 값이 나오면 파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